지난주 제 오랜 후배 정민수 교수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38년 넘게 내분비내과 의사로 활동하셨던 분인데 정작 자신의 건강은 소홀히 하셨던 거죠. 검사 결과 근감소증이 심각했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체중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죠. 그렇게 평생 환자를 돌보던 의사가 이제는 환자가 되어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단백질 부족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직접 목격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7년간 중장년 환자들을 진료해 온 김대현입니다. 여러분,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하신가요?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예전보다 외출도 꺼려지고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체념하셨나요?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내용은 수십 년간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노년기 건강의 가장 중요한 비밀입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제가 주목해온 단백질과 노화의 관계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건강 이야기를 전해드리기 전에 채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도 꼭 알려주세요. 작년 여름 69세 임재웅 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혈압약 5개를 복용 중이셨고 지팡이 없이는 한 발짝도 나가기 어려우셨어요. 처음 진료실에 들어오실 때 그 무거운 발걸음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임재웅 님의 손은 약간 떨리고 계셨고 앉으실 때도 무릎 통증으로 인상을 찌푸리셨죠. 제가 식단을 여쭤보니 밥과 반찬 조금, 가끔 과일이라고 하셨어요. 단백질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침은 주로 죽이나 빵으로 간단히 해결하시고 점심은 채소 위주의 식사, 저녁은 소량의 밥과 반찬으로 드신다고 했습니다. 고기는 일주일에 한두 번, 그것도 아주 적은 양만 드셨죠. 단백질 섭취량을 계산해 보니 하루 25g 정도로 임재웅 님의 체중 72kg을 고려했을 때 필요량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단백질 섭취 루틴을 5달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혈압약은 2정으로 줄고 지팡이 없이 뒷산 등산까지 가능해졌습니다. 15년 전 내 몸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의사로서 느끼는 보람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제가 진료한 수천 명의 환자 중 상당수가 단백질 부족 상태였습니다. 그로 인해 근육이 무너지고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요동치고 기억력까지 흔들리는 상황을 경험했죠. 고려대병원 연구 결과입니다. 65세 이상 10명 중 7명이 단백질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근육량이 32% 이상 빠르게 줄고 골절 위험은 2.5배 증가하죠. 기억력, 혈압, 혈당, 기력까지 하나하나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단백질 부족이 알츠하이머 위험을 1.7배 높인다는 최근 연구 결과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단백질의 5가지 힘 꼭 기억하세요. 첫째, 기력 회복. 둘째, 혈압약 줄이는 혈관 건강. 셋째, 당뇨병 예방. 넷째, 지팡이 없이 걷는 근육 보호. 다섯째, 기억력 지키는 치매 예방. 이 5가지 힘을 언제,
어떻게, 무엇을 통해 실천할 것인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70세 최영자님은 3층 계단도 못 오를 정도로 숨이 차셨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3명 중 1명은 근감소증입니다. 하버드대 연구에선 근육이 줄면 사망률이 2.3배 높아진다고 발표했죠. 최영자님이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기억이 납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에 생기가 없었어요. 선생님, 이제 늙어서 그런가 봐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노화의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할 건강 문제입니다. 해결법은 명확합니다.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겁니다. 65kg이면 하루 78g이 필요한데 이는 계란 13개 분량이죠. 대부분 절반도 못 드십니다. 최영자님에게 이 원칙을 알려드리고 식단 계획을 함께 세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많이요? 라며 놀라셨지만 한 달, 2달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속도가 빨라졌고 표정에 생기가 돌아왔어요. 3달 후에는 선생님, 요즘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대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서울의 66세 박종우님. 혈압 162에 98, 혈관 나이는 76세였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약을 먹는 것이 일상이 되었고 항상 피로함을 느끼셨죠. 제가 권한 식물성 단백질 중심 식단 두부, 콩, 생선을 6달간 실천하셨고 혈압은 132에 85, 혈관 나이는 68세로 개선됐습니다. 박종우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먹는 것만으로 혈압이 내려간다고요? 하지만 두부를 매일 한 모씩, 등푸른 생선을 주 3번,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병원에 오셨을 때 박종우님의 얼굴이 환했습니다. 약을 줄였는데도 혈압이 안정적이에요. 게다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훨씬 편해졌어요. 핵심 성분은 아르기닌입니다. 아르기닌이 산화질소를 생성하고 이것이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에는 이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 있어요. 특히 두부, 콩, 견과류에 풍부하죠. 60세 이미경님은 공복혈당 148, 당화혈색소 7.9였습니다. 약을 거부하셔서 채소에서 단백질에서 탄수화물 식사 순서를 실천하게 했습니다. 넉 달 뒤 혈당은 113, 당화혈색소는 6.4로 회복되었습니다. 약 없이도 생활 가능해졌죠. 이미경 님이 처음 오셨을 때 굉장히 예민한 상태였어요. 약은 절대 먹기 싫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저는 단백질의 중요성과 식사 순서의 비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한번 해보기로 하셨죠. 핵심은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먼저 섭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혈당 안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미경님은 매일 아침 계란 2개와 그릭 요거트로 시작하셨고 점심과 저녁에도 반드시 단백질을 먼저 드셨습니다. 한 달 뒤 검사에서 혈당이 내려가기 시작했고 2달 뒤에는 이제 단 음식이 덜 당기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3세 김성호님, 경도 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계산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손자 이름도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이 걱정하며 병원에 모시고 왔을 때 김성호님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나 치매인가요? 이 질문에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권한 루틴은 달걀, 등푸른 생선, 견과류, 블루베리였습니다. 6달 후 인지기능 점수가 19점에서 25점으로 올라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핵심은 저녁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것이 뇌세포 재생을 돕습니다. 단, 취침 3시간 전까지만 드셔야 해요. 김성호님은 매일 저녁 7시에 생선과 두부를 드셨고, 간식으로 호두와 아몬드를 드셨습니다. 63세 윤정숙님은 하루 종일 피로를 느끼셨고, 북한산 등산은 상상도 못하던 분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만난 윤정숙님은 기운이 없어 보였어요. 예전에는 등산을 즐겼는데 지금은 집 근처 공원 한 바퀴 돌기도 힘들어요. 단백질 섭취량을 2배로 늘리고 운동 직후 단백질 섭취하도록 지도했죠. 2달 뒤 북한산 다녀왔습니다라는 말에 제가 울컥했습니다. 윤정숙님의 눈에는 자신감이 되돌아왔고 표정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핵심은 운동 후 30분 이내 단백질 섭취입니다. 이때 흡수율이 300% 증가합니다. 윤정숙님은 매일 아침 산책 후 단백질 쉐이크를 드셨고 매주 3번 근력 운동 후에도 단백질을 즉시 섭취하셨습니다. 운동 후에 단백질을 먹으니 회복이 빨라요. 예전 같으면 며칠 아팠을 텐데 이제는 다음 날 아무렇지도 않아요. 57년 진료로 정리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섭취량은 체중 1kg당 1.2g입니다. 타이밍은 아침 공복과 운동 후 30분 이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식단 비율은 식물성 단백질 60%, 생선 단백질 30%, 기타 동물성 단백질 10%가 이상적입니다. 금지 식품으로는 가공 육햄, 소시지, 베이컨 등이 있습니다. 함께 먹을 것으로는 물 2L 이상을 매일 드셔야 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실천 루틴의 세부 사항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반드시 단백질로 시작하세요. 계란 2개약 12g의 단백질, 그릭 요거트 100g 약, 10g의 단백질, 두유 한 잔약 8g의 단백질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단백질을 섭취하면 하루 종일 혈당이 안정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두부나 생선을 반드시 포함시키세요. 두부 100g 약 8g의 단백질, 생선 100g 약 20g의 단백질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채소를 먼저 드신 후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해 드린 사례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재웅님은 단백질 섭취를 통해 혈압약을 5개에서 2개로 줄이고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영자님은 근감소증을 극복하고 계단도 숨차지 않게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박종우님은 혈압이 정상화되고 혈관 나이가 8세나 젊어졌습니다. 이미경님은 약 없이도 당뇨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고 김성호님은 인지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윤정숙님은 북한산 등산까지 가능할 정도로 체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단백질이 있었습니다. 단백질은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우리 몸의 모든 세포와 조직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저는 제 환자들에게 수천 번 설명했고 직접 실천해서 회복한 사례들입니다. 지금 바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달걀, 두부, 생선, 견과류가 있다면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단백질 섭취가 시작되면 삶이 바뀝니다. 이 영상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단백질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과 삶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는 점입니다. 우리 몸은 매일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지키는데 단백질이 필수적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5가지 힘을 기억하시고 실천 루틴을 따라해 보세요.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 아침 공복과 운동 후 30분 이내 섭취, 식물성과 생선 단백질 중심의 식단. 이 간단한 원칙만 지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단백질 섭취는 약이나 수술 없이도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임재웅님처럼 혈압약을 줄이고 이미경님처럼 당뇨를 관리하고 김성호님처럼 기억력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제가 57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건강은 병원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특히 식탁에서 건강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탁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이 항상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정보가 도움이 될 만한 주변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 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